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락 오바마는 4월 3일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해밀턴 칼리지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면서 청중들을 자극했습니다. 오바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해주기를 바라지 말라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헌신이 침식된 이유 중 하나는 편안함에 안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는 시민들이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하고 사회 정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이제 뭔가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마도 좀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시위들을 추방하고 이민을 단속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묵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는 트럼프가 최근 Gulf of America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한 AP 기자를 백악관 언론사 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백악관 기자단에서 팍스 뉴스를 제외했더라면 하는 경우를 들면서 반문했습니다. 오바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백악관이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가 대학을 위협하면서까지 학생들의 자유로운 언론을 억누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는 사실상 대학생들에게 트럼프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는 학문적 자유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학교들이 정부 자금 지원을 이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 내 대규모 집회가 발생한 것과 오바마의 해밀턴 칼리지 연설은 공교롭게도 시점이 일치합니다. 오바마는 미국인, 대학생, 로펌 직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파괴를 통해 뭔가 새로운 질서를 다시 만든다는 구상인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레토릭에는 말장난이 상당 부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말은 디스카운트를 해야 합니다. 물론 오바마는 네오마크시스트입니다. 오바마도 문제가 많지만 트럼프 역시 정상적인 사고의 범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1,400개 장소에서는 지난 주말 굉장한 규모의 소위 hands off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LGBTQ 플러스 운동가, 페미니스트, 이민자, 팔레스타인 옹호자, 해고된 공무원, 퇴역군인 등 온갖 리버럴 좌파 스펙트럼을 망라한 시위대는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트럼프는 물론이고 정부 효율성부를 감독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협상차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의 수장 끼릴 드미트리예프는 딥스테이트가 해외에서 구사한 컬러 혁명을 미국 내에 도입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길야드가 인용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현재 사실상 두 가지 혁명, 즉 경제혁명과 컬러 혁명의 직전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본인 역시 미국이 경제혁명 중이라면서 국민들에게 hang tough, 굳건하게 견디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라면서 무역전쟁은 미국이 승리하게 될 경제혁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만큼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이미 5조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와는 다른 견해를 표방하면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자들은 트럼프가 보관이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 결과가 낙관적일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즈 오프 시위의 공식적인 이유는 트럼프가 도입한 관세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에서 실제로
컬러 혁명이 도입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핸즈 오프 시위는 미국 국경 너머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포르투갈에서도 시위가 일어날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피바다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무역 전쟁이 더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파괴되고 인플레이션이 극적으로 높아져 미국 경제는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트럼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세계화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동맹과 거래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미국 대신 중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는 소위 가치 기반 외교로 대서양 동맹이 그나마 유지됐지만 그것마저도 트럼프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가치 기반 국제질서라는 것도 사실 허구지만 지금 각자 도생의 정글로 변한 세계에서 이데올로기 따위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들 개별 국가의 이익이 되는 쪽에 붙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모두 104%입니다. 중국은 뻥페이 따오디 이에 맞서 끝까지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시진핑은 미국채 500억 달러를 팔아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채를 지속적으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7,751억 달러였는데 여기서 500억 달러를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